벌써 우리 공개 오디션이 마지막 발표팀이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발표팀인 최강수리고 1학년 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수리고 1학년 발표를 맡은 김윤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렇게 강당에 모여주신 그 여러 학생 임원분들 그리고 심사 봐주시는 관계자분들,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교육 미래혁신 도시로의 한 걸음 발표를 맡은 수리고등학교 1학년 김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정책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는 특별한 저희가 문제 상황을 인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앞서 발표한 그 두 번째 조 같은 경우에도 그 입시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저희도 그거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는 줄 세우기식 암기 교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했듯이 등급제로 학생들을 나누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만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등급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줄 세우기식 암기 교육에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의 역량이 부족해진다는 저희가 단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의 역량 부족은 미래 사회의 기술 발전과 어떤 그런 동떨어지는 결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기술 발전은 첨단 기술로서 굉장히 빠른 발전 속도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어떤 IT 기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금융 이런 시장 쪽에서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론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시대에 발맞춰서 따라가기가 어렵고, 그런 시대의 트렌드를 읽기 어려워 어떤 그런 미래 사회의 인재로서 성장할 기회가 저해된다는 저희가 지금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제시한 아이디어는요, 특허 교육 기업 또는 기관과 협업하여 IP 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회사, 어떤 기업의 소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슨랩의 대표 정승. 아까 보고 이러더니 또 이러네요.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10초간 한 건의 특허가 신청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360만 건의 특허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청되는 특허는 5년 뒤에 우리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스마트 디바이스, SNS, 모빌리티 등 현재의 특허를 이용하여 미래의 제품과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특허를
창의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에디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리콘밸리 등 지구 곳곳의 기업과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재산 융복합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는 에디슨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 AI. 네, 마지막 여기 사장 CEO 분의 말씀에 따르면 지식재산으로 세상을 읽는 어떤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특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 상황 그리고 종래 기술의 한계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집중을 해보면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이것을 해결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어떤 특허를 통한 미래 교육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서 창의력을 증진하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특허 출원과 발명 실습을 통해서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습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 양성을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자체에서 진행한 특허 교육의 사례입니다. 일단 경상북도 경상시의 경우에는 학생들 전원에게 특허 전자 출원 과정을 교육하도록 했는데요. 일단 특허를 내려면 저희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과정을 담은 어떤 하나의 계획서, 출원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출원서 작성하는 교육을 통해서 저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효과로는 아이디어를 자기가 어떻게 글로써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역량이 높아지고 어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부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이벤트인데요. 이 부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아이디어 계획서 작성 후 어떤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에게 이론과 개념만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닌 자신들이 직접 창의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허 교육은 어찌 보면 저희의 미래 역량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저희 청소년으로서 가져야 할 소양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일단 특허 교육의 교육적 효과 같은 경우는 창의적 인성, 인내심, 호기심, 상상력 등의 어떤 청소년들이 갖춰야 할 역량을 함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감과 흥미, 인과관계에 의해 문제 발견력 등의 능력을 높임으로써 또 조금 더 교육적인 효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특허가 과학기술과 상호 연관되어 있는 주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에 접하면서 호기심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이공계 인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다. 이것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시면 특허청에서 2022년에 발표한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 추진 계획서입니다. 이 추진 배경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영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옛날에 산업 시절 겪었던 어떤 그런 암기와 어떤 시스템에 맞춰가는 것이 아닌 시스템을 자기가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융복합형 인재를 저희가 양성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제시하는 미래형 지식재산 인재상을 보면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미래 사회 혁신을 이끌어가는 인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허 발명 실습 교육입니다. 네,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도시 군포 특허 교육을 만들어갑니다. 이상 최광수리고 1학년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심사위원님의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우라고 합니다. 일단은 IP 주제로 주제가 나와가지고 참
반가웠고요. 그러면 특허를 뭐 말로 읽는 것이 아까 그 에디슨 랩의 소개 영상이었고 또 특허를 실제로 만들고 추론하는 분야도 있고 특허를 바탕으로 골라서 그걸 갖다 사업화하는 특허를 사용하는 영역도 있는데 어느 쪽 교육에 좀 집중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교육을 모두 경험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 어떤 교육원 다니고 있는 교육원에서는 이 에디슨 랩에서 주관하는 교육 중 하나인 IP PBL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을 들었는데요. 그 경우에서는 그 교육 과정에서 어떤 문제지를 주었을 때 이 문제에 해당하는 특허를 기존의 기술을 찾고 그 기술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저희가 어떤 더 나은 아이디어로 그 방향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런 역량들을 저희가 어떤 탐구할 수 있었던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특허를 읽는다 했을 때는 특허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추론을 해서 발명을 가져가고 어떤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서 그런 교육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그런 문제 상황을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런 자기가 특허 추론을 하고 그것이 만약 좋다면 진짜 사업 아이디어까지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유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또 그 교육을 직접 들으셨다 그러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지 저희가 좀 더 판단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교육을 접한 계기가 제 중학교 3학년 때 그 카이스트 IPCEO 영재기업인 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참가자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 IP 영재기업인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지금 미래사회 변화는 IP 그런 역량에 맞춰서 아까 인재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식재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어떤 그런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인재들을 어떤 양성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곳 같은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좀 특허, 지식재산 이런 말을 들을 일도 없었죠. 사실 들을 일도 없었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교육의 과정들을 통해서 강의도 듣고 그런 인사분들이 와주셔서 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특허 교육이 굉장히 미래 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구나 그런 거를 중요성도 알고 저희가 실습도 해보면서 어떤 자기 개인적인 역량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개인적으로 좀 구체적 사례를 전해보고 싶은데 본인에게는 어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진로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일단 제 현재 진로가 그 바이오 쪽에서 기술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굉장히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R&D나 이런 거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R&D를 하는 거에 앞장서서도 일단 문제상을 발견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 거기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그런 최근 연구 동향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어떤 아이디어를 문제상을 발견하는 데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최근에 나온 특허들에서 문제를 찾아내서 그런 종래 기술을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문제상을 발견할 수 있어서 어떤 그런 사건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저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반가워서 그런지 더 딥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일단은 공익변리사회에서 학생이면 1년에 무료 투표 한번 해주고 이런 제도들도 여러 가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도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또 미비한 점이 특히 지자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뭘 도와드려야 될까요? 사실 지자체에서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 사실 청소년 저도 출원 경험이 4건이 현재 있는데요. 특허 출원 경험 4건 있는데 모두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청소년이라서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뒤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싶고 어떤 그런 학교 프로그램 안쪽에 어떤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조금 더 학생들이 이런 특허나 지식재산에 대해서 알고 중요성을 깨닫는 그런 중요성을 깨닫는 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어떤 그런 학교 프로그램 과정 속에 이 특허 추론 교육, 지식재산 교육을 추가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제가 제공해야 할.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러면은 R&D적인 측면에서만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더 넘어서 실증 단계까지 가야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맞는 건지 아까 제시해 준 거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R&D 정도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그 교육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그거 좀 차별화된 게 있을까요?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 개인적인 어떤 제 진로가 아무래도 그쪽이다 보니까 R&D 관련해서만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저희 사회가 단순히 그런 단순 노동 사회가 아니라 첨단 기술 사회 그리고 어떤 IT적인 그런 능력을 향해야 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창업을 하거나 그런 기술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미래 사회를 살아가면서 기술이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시장이나 세상의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특허를 읽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허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상황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꾸면 더 좋겠다 이런 역량을 키우게 되면 사실은 어떤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조금 더 저희가 좋은 인센티브를 얻으면서 전문성을 저희가 함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저희가 그런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건 심오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실증 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서 지금 4건에 출연된 그런 특허권을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만약에 위반 소송 같은 게 걸리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프로그램 주체 쪽이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개발한 그 학생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일단 제 상식적인 부분에서 보면 아이디어를 추론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책임이 돌려져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슈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그런 교육을 제공한 어떤 지자체의 책임도 저희가 피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런 교육을 너네가 이런 교육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출원시킨 거 아니냐, 이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의가 들어오면 조금 난감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사실 답이 없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실증 단계까지 오게 된다면 일단 아까 MOU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기업과 협업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어떤 제가 교육 과정을 이렇게 줬을 때 여기서 더 만약에 발전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떤 그런 특화된 기업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쪽에 어떤 이렇게 책임을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권한을 줘서 기업에서 일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 변리사분들이 있고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위반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대응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항상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지니어링을 전공해가지고 코딩하는 거 그 사업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혁신 선도 도시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어쨌든 뭐 좋은 아이디어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아이디어로 다 개발돼가지고 군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하철 의왕시도 그렇고 다 이제 퍼져나가서 좀 더 발전되는 대한민국 오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그리고 1학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